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금요일장에 시장이 좀 누르는 바람에 좀 많이 한 1.89 좀 쇼티지가 좀 나왔죠. 그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공매도의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리스크, 그 다음에 관세 리스크들이 이제 시장을 좀 짓눌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조정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는 또 꺾어 들어가는 자리고 추세 때는 살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급을 우리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1월, 2월 달 3조 6천억 정도 매도가 들어왔었는데요. 3월 달에는 살짝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셋째 주고 넷째 주에 외국인의 매수가 살짝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요일 날 또 강하게 좀 매도를 하는 모습들이 있죠. 이게 이제 관세의 영향은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데 이 정치적 리스크를 앞두고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공존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장 두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 리스크거든요. 국내에 일어나는 정치적 리스크를 많이 이제 보곤 하죠. 그게 지금 시장이 이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좀 더 데미지를 좀 입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돌아보면 이제 추세 때라 그래요. 추세 때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자금들은 언제라도 스탠바이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고무적인 것들은 이제 스탠스라 그러죠. 이제 수급에 대한 그 수급에 대한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2600에서 2550에 밀리는 그 지수대에서는 연기금의 반응이 들어와요. 금요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2600 위에서는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었고 잠깐 쉬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600 깨지니 연기금이 또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600 밑에 2500, 2550 여기는 또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외국 연기금의 비중이 국내 시장의 11%인데요. 14%까지 늘리게 되면 앞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한 4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지금 1월, 2월, 3월 통틀어서 한 3조 6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기금은 물량을 늘릴 거고요. 지수의 방어적인 성격이 그 매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는 연기금을 잘 보고 연기금의 매수세를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전략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저는 강하게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니까요. 다음 주도 그 탄핵에 대한 선고기를 잘 체크하면서 시장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조정이라고 하죠. 이 조정은 우리나라의 이제 지수가 2360에서 2650 위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는 시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추세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 단위 위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체크하고요. 변동성이라 그러죠. 특히 코탁 시장은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탁을 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변동성이 되게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변동성이 더 세는 게 코탁 시장이에요. 그래서 급등락이 그 전에는 30%의 조정이 마무리됐었어요. 근데 이제 코탁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50%까지 조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포트를 보면 특히 코탁의 비중이 많은 분들은 거의 다 보면 마이너스 50%가 돼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30%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들어왔다면 지금은 50%까지 쇼티지가 깊게 들어와요. 그래서 보유를 하더라도 조정은 50%까지는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코탁 들어가야지 예전같이 10% 20% 빠졌다라는 조정은 없어요. 그래서 좀 깊게 들어와서 코탁을 매매하는 사람은 비중을 줄여야 돼요. 투자 금액을 줄여서 트레이딩 하지 않으면 되게 힘든 시작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무게중심을 코탁보다 대형주 위주로 가셔라라고 하는 게 변동성이 그나마 좀 더 약하고 또 외국인들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지분율이랑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탁보다는 이제 코스피로 올해는 승부를 걸어도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4월이죠. 이제 월요일에 이제 거래일이 있고요. 4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조정은 있더라도 방향 자체는 위쪽이다라는 거고요.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되게 좋고요. 대체 정보가 많은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체 정보가 많은 종목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공매도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시장이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외국인들의 이제 이게 공매도의 중요한 포인트는
순기능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수단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겁먹지 말고요. 올해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봤을 때 아래보다 위쪽으로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도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금 투자를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벌써 TV에서 나와서 금 사라고 한 지 벌써 4년이 됐네요. 금값은 3,100달러를 넘어갔어요. 이제 앞으로도 금은 좀 더 레벨 단위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스트롱 바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트럼프의 집권 때까지 금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고 금을 매입하신 분들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강연회 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은 좀 더 보유해도 된다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종목들 스터디 상담할 계획입니다. 종목을 보는 눈, 종목을 이해하고 전략 짜는 거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 상담이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02377-026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 사셨어요? DS 단석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29,700원이고요. 네. 비중이 15%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은 대표님 저기 보고 어떤 거 보고요? 한 3만 원대에서요. 네. 좋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들어갔는데 저는 종목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상담하면서? 아니 거기서 이제 상담하면서 네. 좋은 말씀 하셔갖고 네. 이거 올라가겠다. 내가 네. 봤을 때도 매집 그러셨어요? 네네. 네, 들어갔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지금 보면 이제 25,200원이고, 네. 이 신규주를 사신 분들은 제가 신규주 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목을 분석할 때는, 힌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신 분의 매수가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기에는 단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상담이라는 것들은 이제 상담으로 끝내야지, 상담 받는 사람의 매수가를 가지고 이제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다음부터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신규주는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겠지만 방송을 할 때 제가 신규주는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사셨잖아요. 네. 사지 마요. 신규주는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통계라 그래요. DS 당성은 SFA라고 그래요. 이제 항공유 쪽으로 이제 이슈가 되면서 한번 움직였었는데 이런 신규주는 바닥 잡는 시기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신규주의 상장한 그 스토리를 보면 가격 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모형이 있어요. 그 모형이 주기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한 2, 3년 정도는 이 바닥 잡는 가격의 저점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최소 신규주를 매수하려면 2년 후, 3년 후에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신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부터는 이게 실적이 좋아요, 업황이 좋아요, 라기보다는 이 가격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시세라고 보면 돼요. 시세가 이제 신규 아파트보다는 몇 년, 5년 지난, 10년 지난 시세를 보면서 우리 가격을 예측할 수 있지만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신규주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조만간 움직일 거예요. 매수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는 35,000원까지 가져가도 되고요. 이 위에 안에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왜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라고 한 이유를 혹시 아세요? 정확하게 그건 모르죠. 주식 잘 모르세요? 아니요, 조금 했는데. 네네. 이렇게 이런 자세히 깊게 보는 게 이게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주가가 움직이는 힘은 원동력은 뭐냐? 이 모멘텀, 그다음에 이제 펀드멘탈, 그다음에 뭐 실적, 그다음에 이제 이슈. 이런 거보다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슈가 볼 때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 이슈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 날 강하게 이제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거래는 뭐냐면 돈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 거래가 들어오면 어때요? 주가가 빵 하고 올라가죠. 요 날도 16%까지 올랐다가 내려왔잖아. 28,900원까지 올랐다 내려왔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거래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거래가 세게 들어왔어요. 그죠? 여기 보면 거래가 없다가 그러면 이슈가 있다는 얘기예요.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랬다가 이제 금요일 날은 센티라 그래요. 금요일 날은 항상 약세장에서는
금요일에 힘을 못 받아요.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네. 미국 관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조그만 종목들을 이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깊게 빠져요. 근데 깊게 빠질 때 우리가 볼 때 이제 거래를 보는 거죠. 이 거래가 딱 죽었어요. 그건 뭐냐면 거래가 들어왔다 거래가 줄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위쪽으로 움직이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때 팔면 돼요. 그래서 좀 더 들고 계시다가요. 3만 원 이상 위에서 팔 수 있어요. 그때 파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주식을 살 때는 이 신규주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네네. 신규주잖아요. 여기 보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네. 됐잖아요. 상장하기 2년 후에 봐야 돼요. 그래서 올해 아마 5월, 6월 넘어가면 좀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보는 거고 다음 신규주가 이제 상장되거나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던 주식은 사지 마세요. 알겠죠? 그렇게 네네. 대응하시면 돼요. 3만 원 위로 팔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콜마 BNH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14,700원에 50%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예, 작년에 저점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네. 좀 들어갔다가 이제 물을 좀 계속 타는 바람에 네. 계속 떨어졌다가 요번에 네. 한번 팔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순식간에 이제 볼 기회도 없었고 이게 네. 내려가는 바람에 네. 팔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점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주가를 볼 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건 이제 기술적 분석, 그다음에 이제 펀드 메탈, 실적,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다음 업황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적이라는 분석을 한다는 건 100%가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분석은 한 5, 56%, 55%이 정도 살짝.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과 올라갈 확률이 5대 5잖아요. 그럼 이제 기술적 분석은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의 이제 보조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는 이제 스토리텔링이에요. 업황, 그다음에 실적, 그다음에 수급 이런 게 올라가거든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저점을 잡을 때는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시그널이 있냐. 그러니까 선생님 저점을 정말 잘못 잡으셔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방향이라 그래요. 이게 선생님 사신 지 이거 언제 사셨어요? 좀 시간이 됐죠? 작년 10월 달 정도 됐습니다. 네, 그때가 보면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기 사신 가격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머리 위에 뭐가 선들이 많이 있죠. 이게 이제 저항이라 그래요. 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갈 때는 저항이 없어요. 매물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근데 올라감에 있어서 내 머리 위에 선들이 많이 있으면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뭔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방해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머리 위에 막 선들이 있다면 지금 머리 위에 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올라가면서 부딪힐 거잖아요. 선들에게. 이게 이제 저항대라 그래요. 그래서 사진 포인트가 잘못됐어요. 첫 번째. 이 바닥을 잡으려면 대형주는 바닥은 맞아요. 대형주 바닥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 저점이 되잖아요. 자기들이 사요. 왜 그러면 이제 선이 분기점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레버리지를 맞추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와요. 근데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주체가 누구냐면 이제 개인이 될 수 있고 외국인 기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개인들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개인들은 역배열이라 그래요. 역배.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 나는 사지 않으리라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항대인데 이게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틀린 거죠. 저점을 잡은 건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저점을 잡을 때는 이제 시그널이라 그래요. 계속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음봉대가 많은지 양봉대가 많은지를 잘 봐야 돼요. 음봉이 많은 건 뭐고 양봉이 많은 건 뭘까요? 여기 보면 선생님 사시는데 보면 음봉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 보면 공유대 보면 음봉이 많죠. 여기 계속 음봉이잖아요. 여기 그죠? 음봉이 많은 건 판 거예요, 산 거예요? 판 거죠. 네, 종가에 누군가 판 거예요. 계속 그죠? 양봉이 많다는 건 종가에 뭔가 누군가 사는 거예요. 시가보다 종가가 높거나 시가보다 종가가 얕거나 이 차이예요. 시가보다 종가가 얕으면 음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가 부분에 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계속 매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목을 바꿔야 돼요? 바꾸지 말아야 돼요? 그때 당시로는 바꿔야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그냥 두신 거잖아요. 두니까 어때요? 쇼티지 한번 다 나오죠. 그럼 여기서 크게 빠졌죠. 여기 보죠. 여기가 이제 저점이에요.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저점이라고 하는 건 시그널이 나와요. 아예 물량이 내려오거나 시세가 확 꺾이거나
아니면 시세가 없이 거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음봉, 양봉 자리가 세게 들어오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는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밑으로 확 밀렸죠. 그러면 심리 바닥이에요. 저점을 잡다가 여기서 횡보하다가 확 밀렸잖아요. 이건 눌러버린 거예요. 눌러서 이제 다시 이제 추세가 변화가 될 거예요. 여기 쭉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쫙. 여기가 이제 저점을 잡은 거예요. 이 라인들이 저점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음부터 사실 때는 이 배열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추세라고 하는 배열이 이런 종목들은 20일 추세선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제가 좀 굵게 쳐볼게요. 이거 빨간색이에요. 다음부터 주식 살 때 이렇게 빨간 거 놓고요. 이 빨간 선이 어때요? 지금 밑으로 쭉 쳐져 있죠. 선생님 사진 자리에. 그죠? 이 선은 이제 추세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5천억 밑에 있는 추세선은 21선 가지고 우리가 흔히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21선 자체가 어떻게 해요? 밑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나는 더 빠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주가가 올라오면서 21선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위쪽으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렇게 빨간 선이?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는 네네네. 네. 올라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올라가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올라가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올라간 21선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게 나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사는 게 나을까요? 올라가는 걸 골라야죠. 그렇죠. 됐어요. 이제 끝이에요. 이해됐죠? 이제 다음부터는 21선 꺾어 있는 종목이 사지 말고요. 올라가는 종목을 사면 올라가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이제 건기식 뭐 이런 사이드라 그래요. 한국콜마나 BH나 뭐 여러 가지 원료,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거나 그다음에 건기식이라요. 건강보조식품 관련주들 이런 종목이 이제 사이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황 자체도 이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쭉 끌고 가는 이제 전략이 되는 거죠. 지금 사면 되게 좋을 건데, 그죠? 지금 네. 사서도 좋을까요? 제가 좀 네. 네. 연말쯤에 샀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그 후회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바닥이라 그래요. 발바닥은 절대 못 사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발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들어갔다가 이제 지하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주식은 발바닥에 사는 게 아니라 저점 잡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는 발목을 확인하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바닥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닥이다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추세 자체가 올라갈 확률이 많은 추세의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발목이에요. 그때 잡는 거예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제 나름대로 횡보 기간이라든가 다 보고 저점이라 생각하고 들어간 건데 말씀해 주신 그 21선을 그때 당시에는 안 봤죠.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고 그냥 캔들만 본 것 같아요. 네, 그 본 길이만 보고 이거 예. 옆으로 계속 빠지지 않으니까 이거 올라가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당시에는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결과라는 건 뭐는 지나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앞으로 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도 또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도구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툴은 되게 많거든요. 뭐 기술적 분석을 하고 기본적 분석을 하고 수급도 보고 막 이런 건데 이제 주식을 잘 할 때는 이제 일단은 싸야 돼요, 무조건. 그다음에 추세 자체 이렇게 보면 지금 추세가 계속 어때요? 이게 월봉이라 그러거든요. 이거 봐봐요. 추세 자체가 계속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봐봐요. 여기서 언더퍼폼이라 그래요. 이렇게 한 번 더 밀렸죠. 근데 이제 봉 길이를 우리가 또 봐요. 그래서 이제 월봉짜리에서 이제 음봉이 나오는 거는 뭐 7음도, 8음도라 그래요. 그다음에 양도는 12양도, 그다음에 3적 이륵, 그다음에 4적 이륵, 그다음에 6적 이륵, 7적 이륵 막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통계를 내놓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심리대를 건드리는 거라 아까 양봉 빨간 거 파란 거는 다 심리예요. 이게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은 안 돼요. 그날의 에너지를 보는 게 이게 이제 캔들이라고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추세예요. 이게 방향이 지금 위로 올라가냐 밑으로 떨어지냐.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라 그래요. 움직이는 추세를 만들어주면 이게 1년, 2년, 3년도 가고요. 이 추세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3년, 4년, 5년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볼 때는 추세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캔들은 에너지 분위기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거래를 보는 거예요. 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월봉에서 보면 작년에 내내 거래가 없었죠. 여기 보면 거래 대금이 없죠. 여기 보면. 그죠? 근데 이제 올해가 딱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들어오죠. 이렇게. 이게 월봉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는 다시 월봉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월봉에서도 그렇게 추세가 이렇게 캔들로 봐서는 모르겠는데 추세선으로 봐서는 네, 추세선으로 아직도 아직 하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는 이제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여기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이제 얘는 이제 인기라 그래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추세와 거래 옆으로 빠지진 않잖아요. 이게 절절절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최근에 들어서 어때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이 횡보라는 것들은 이제 빠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한번 추세를 만들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요. 근데 지금 어때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빠지지 않겠다. 아 싸다 이게 저점이구나 인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계 3월 1월, 2월, 3월까지 양봉으로 지금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 자리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강전자 매수가 비중은요? 2,350원에 15%입니다. 이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거 어떻게 사셨어요? TV 보고 사셨어요? 오래됐습니다. TV에서 추측해 봤는데 네. 지금 빠져나오고 싶은데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네. 이런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이제 가격이 싸거나 가격이 비싸거나 그다음에 이슈가 있거나 이슈가 없거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소외된 종목이에요. 소외. 그래서 이런 종목은 추가로 매수해야 되거나 또 저점을 잡거나 이게 다 안 맞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주식을 살 때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좀 비싼 거 사면 안 돼요. 선생님. 예, 다음부터는 그러겠습니다. 선생님 주식 잘 모르시죠? 예, 오래됐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되게 힘들어서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은 거래도 없고 그다음에 테마로 붙지 않으면 본질적인 기업의 가치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세다 보니까 움직임이 없으면 아예 그냥 소외가 돼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뉴스 만들어서 한 번씩 퉁퉁 올리고 그다음에 또 꺼지고 이런 종목인데 여기서 추가를 매수하시다 보면 움직임이 없어요. 계속 옆으로 횡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다음부터는 이제 추가 매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아예 이런 종목 안 사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다음에 살 때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포지를 잡으세요. 근데 거래량이 아주 없더라고요, 이건.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종목 관경자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시장에 이슈된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움직임이 없어요. 앞으로도 또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시총도 1,000억짜리예요. 1,000억이면 되게 조그맣거든요. 시총이 조그만 거는 변동성이 또 센데 이거 지금 2년 동안 움직임이 없어요, 선생님. 여기 보면 2년 동안 움직임이 없잖아요. 이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움직이죠. 봐봐요. 여기 봐봐요. 지금 2012년부터 10년 동안 이 제자리 걸음이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계속 옆으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때요?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 주식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거는 올라가고 떨어지도 하더라도 이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한 번씩은 통통 튀어 올라오거든요. 그때 매도하면 돼요. 매도가가 이제 1,900원 라인 이 정도 오잖아요. 그럼 파세요. 지금 더 사면 안 돼요, 이거 선생님. 알겠죠? 더 사지 말고 그냥 좀 더 시간을 주고 있다가요. 1,900원 정도 되면 그때 매도하고 종목을 바꾸세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1,000원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1,000원, 2,000원짜리 이 주식들은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투자 금액이 작으실 거예요. 작으니까 자꾸 이런 종목 사거든요. 1,000원, 2,000원짜리 막 조그만 종목 사요. 이게 소형주라 그래요. 이건 변동성 세니까 한 주를 사더라도 좀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죠. 삼성전자도 알고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도 알고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이 기업은 알아요라고 하는 기업을 사세요. 알겠죠? 그때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시간을 주면 수익 나는 걸 확률이 많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수익이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1,900원 되면 매도하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알테오젠이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41만 5천 원이고요. 네. 25%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모멘텀이 엊그제 좀 며칠 전에 저 아스트라제네카 또 에로를 했더라고요. 네. 라이센싱 아웃을 했더라고. 그래서 네. 지금 계속 옆으로 횡보 좀 쳐졌다가 지금 올라가는 차트라 제가 그냥 거기에서 그냥 덥석하고 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갈 줄 알고. 네. 이 앞전에 그 다이치상쿄 에로도 나오고 해가지고. 네. 그거 나온 다음에 조금 이렇게 차트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가 더 나와서 네. 이제 이게 진짜 찐 종목이다. 그래서 네. 그 덥석 물었더니 그냥 조금 오르다가 며칠 하루 오르다가 네. 바로 그냥 꼬꾸라지네 이렇게. 더 빠질 것 같은데요. 많이 빠질 것 같은데요. 많이 빠진다고요? 네, 많이 빠져요. 제가 왜 빠진다고 그럴까요? 차트가 지금 꺾여갖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제 기대감이라 그래요. 이제 주가라는 거는 기대감을 갖고 오고 그 기대감에 이제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이제 모든 것들을 갖다 쓴 거예요, 에너지를.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쓰게 되면 이제 피크아웃, 좋아도 떨어져요. 그게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격 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이게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갔고 얼마만큼에서 부담을 받는 가격이냐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두 번에 가지고 부담의 가격이 나왔잖아요. 첫 번째는 45만 원에 두 번에 뿔이 났어요. 제가 이러고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화난 것 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화났죠, 그렇죠? 화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제가 뿔을 2개 딱 걸었어. 그럼 화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뭐 얘 지금 머리 위에 뿔이 2개가 있어요, 1개가 있어요? 2개 있잖아요, 여기, 그죠? 예. 여기 2개 있지 않아요, 여기? 하나, 둘, 여기 2개 있죠. 이 화났잖아요, 그죠? 못 올라가잖아요. 거기다 이제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게 이제 매도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이제 일어나고, 그러면 저 같으면 공매도를 치더라면 많이 이제 주가에 반영된 주식을 공매도를 치지 떨어져 있는 주식을 잘 안 쓸 거예요. 쇼커버링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공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꺾였다고 흔히들 얘기해요. 꺾게 되면 고점에서 꺾이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여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피크아웃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차트상으로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공매도 대상이 아닌 건가요? 아니죠. 이제 앞으로 이제 저라면 이제 우리가 3월 30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내가 공매도를 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공매도 치고 싶으세요? 많이 오른 주식을 하겠죠. 여기 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거 좀 고평가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저라면 이거 공매도 쳐요. 그렇지 않을까요? 삼성전자도 우리나라 1등 기업도 외국인한테 속수무책으로 8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 시장인데 하물며 알테오젠이 모멘텀이 다 반영이 된 가격에서 공매도가 이루어지면 저는 이걸 공매도 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객관적이잖아요. 저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저라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주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내 산 가격이 호재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저는 이 주식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살 거냐 안 살 거냐? 저는 안 사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빠지면 어느 정도까지 빠질까요?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 밑에 하단에 그 차트 선까지 빠질까요? 30만 원도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지냐 그랬을 때는 조정에 깊게 들어오면 50% 가격 조정을 줘요. 50%라고 하면 45만 원에서 이제 50%라고 하면 25만 원, 뭐 40에서 60% 조정을 주거든요. 최소 30%는 위에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라인들이 자체를 봤을 땐 30에서 25만 원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그까지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도 의견,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이게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실적이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반영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게 우리 주가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님이 잘 아셔야 되는 거는 미연에 일어날 일들을 주가를 갖고 오는 게 주가예요. 그래서 선행 지표를 따져요, 주가는. 그래서 6개월 전에, 6개월 후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주가가 먼저 반영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뭔가가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럼 피크아웃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갖다 썼기 때문에 더 좋아야 돼요. 그거를 이제 주가가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혹시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잘 보라고요. 이제 그 선행 지표가 한미반도체 아세요? 혹시? 예. 한미반도체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시죠? 지금 이거 봐봐요. 한미반도체가 엄청 빠지지 않았나요?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여기에 이제 실적 베이스가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들어왔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16만 원부터 시작해서 리포트를 30만 원까지 올려 세웠었어요. 실적 베이스와 그 TC본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근데 이 주가 어떻게 됐어요? 피크아웃 됐어요. 이제 모든 종목은 피크아웃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고점에 있는 종목을 트레이딩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시장은 조그맣고 주가가 수익이 나면 그냥 파는 시장이에요. 갖고 있으면 외국인한테 먹잇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위쪽에 있는 종목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이제 모든 게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알테오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 제 관점에서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강연회가 있죠. 네, 오늘은 안양, 내일은 광주로 갑니다. 주말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는데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알아야 보이고 느끼거든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고 해요. 내가 알지 못하면 앞으로도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터디라고 하는 건, 공부라는 거는 경험이거든요. 이 경험들이 우리가 이제 부딪히면서 시장을 보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 강연에서 센티적인 부분, 이제 심리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시장을 보는 눈, 이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오셔서 저의 노하우를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 강연에 많이 오셔서요. 많은 제 노하우를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2,500원. 비중은? 15%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제 나름대로 이래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기관들도 뭐 매수를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좀 빠지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바닥이라는 게 어디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바닥을 알기에는 되게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풍부한 지식과 그다음에 이 가격의 그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있어요. 그 시그널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상담할 때 발목에서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추세를 보는 거예요. 이제 가격이 싸다라고 해서 이게 바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바닥이라는 거는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돌리는 자리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 자리를 잡기에는 업황도 봐야 되고요. 실적도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 여러 가지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 업종이 속해 있는 이 종목이 속해 있는 업종을 봐야 돼요. 이건 배터리 소재 쪽이거든요. 이제 2차 전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요즘? 2차 전지가 별로 안 좋지. 이 종목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종목은 내가 사서 걷는 건 몰라도 앞으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근데 지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니까 어떻게 빠지도 내 생각에는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빠지는데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랑 상담 않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리라는 게 이제 심리라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떨어지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내공이 좀 부족하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렇지. 만약에 내 자신이 확실하면 이거 저한테 전화도 안 받을 거예요. 근데 내 방향과 틀어지니까, 그죠? 내가 방향은 이쪽인데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불안하죠. 이제 우리가 그럴 때는 이렇게 보여요. 아까도 그래서 발목으로 사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을 볼 때는 최소한에 내가 이제 피하려면 내가 만약에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지금 가격대는 싸기 때문에 올라가요. 근데 언제 올라갈 거냐?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가격 예. 이론으로 부딪혀서는 이 가격은 한 번 더 올라올 거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가격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가격 자체가 여기 보면 2만 원에서 반등이 들어왔고 바닥을 두 번 예. 잡았고 중간값이라 그래요. 주가라는 건 예. 상승이 일어나면 이 중간값 라인에서 반등이 예. 들어와요. 이제 그게 뭐냐면 추세 때라 그래요. 그래서 주가가 1차 상승이 들어오고요. 1차 상승이 들어온 자리, 그 다음에 이 중간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살짝 중간 깼죠. 예. 여기 보면 이쪽 상승 길이, 이쪽이 상승 1차라 그래요. 여기가 하나, 예. 여기 둘, 여기 봐봐. 여기는 어디 중간이죠. 중간을 예. 살짝 깼죠. 가격을. 예. 그건 예. 뭐 밑으로 더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바닥 가격을 한 번 더 테스트하겠다는 얘기예요. 더 내려오겠다. 네네. 예. 왜 밑에 깨졌잖아. 중간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예. 밀렸거든요. 이건 예. 시장과는 무관해요. 만약에 예. 이거를 핸들링하는 그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수급 주체 자체가 이걸 깨지 않고 위쪽으로 틀었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면 떨어지는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어가 예. 안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업황에 대한 영향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의 배터리 관련주들은 다들 이제 바닥 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요. 이게 이제 가격 밴드라고 하는데 이 종목도 밑으로 확률이 있어요. 밑으로 밀릴 확률이. 그러면 어디까지 밀리냐라고 해서 이 바닥을 한번 또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2만 원 언저리까지 또 내려와요. 그런 2만 위치에서 원이요? 사셨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빨간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머리 위에 빨간 선이 어때요? 예. 이렇게 선생님 사신 가격에 쳐져 있죠. 예. 이 빨간 선이 쳐져. 그 21선이에요. 요거 보면. 그 얘가 주가 올라갈 때 이렇게 살짝 머리를 들고요. 그죠? 예. 주가가 떨어지니까 어때요? 살짝 21선 자체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예. 이게 이제 정답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지표라 그래요. 야, 이거 추세가 깨졌으니까 좀 더 밀리겠구나. 야, 추세가 횡보하니까 조만간 올라가겠구나. 이런 거 판단할 때 이제 예측의 도구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예측의 도구에서 우리가 이제 21선 자체가 꺾였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주가가 어때요? 축 쳐지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보면 또 금요일 날도 어때요? 음봉이 좀 길었잖아요. 그죠? 봉 자체가 크죠? 그러면 그 다음 날도 만약에 3시 반에 시장이 안 끝났으면 얘 더 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크기를 봤을 때는 밀릴 수 있겠죠. 그럼 월요일도 밀릴까요? 안 밀릴까요?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얘는 좀 더 밀려서 얘 중간값도 깼으니 얘는 바닥까지는 한 번 더 테스트할 수 있겠구나. 자리가 안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언저리에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지금보다는. 지금 애매한 자리잖아요. 예, 네네. 그러면 이 재매수는 좀 이따 해야 되겠네.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하겠다. 왜 그러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2차 전지가 지금 업황 자체가 안 좋잖아요. 예. 근데 굳이 여기서 사가지고 오르는 것보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되게 좋은 업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 엔터 관련주도 좋잖아요. 예. 그 관세 영향도 안 받고 중국의 한한령 해제도 있고 문화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그쪽이 좀 낫지 않을까요? 업종을 봤을 때. 그러면 선생님 이거 사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살짝 눈만 돌리면 이런 게 보이는데 이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얘는 좀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린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쪽으로 살짝 돌려보세요. 그럼 그쪽이 좀 낫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가격이 높게 않기 때문에 시간을 주는 게 나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더 사는 것보다는 좀 움직일 만한 것들로 옮겨가는 거. 이쪽 비중을 늘리고 그쪽이 좀 낫죠. 그렇게 되면 밸런스가 맞잖아요. 포트폴리오 밸런스가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건 어떨까요? 예. 쉽죠, 선생님. 그리고 고래 알고 그렇게 나는 재매수 할까 싶어서 하죠,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내가 생각할 때 한 4만 원까지는 앞으로 뭐 시간이 걸리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그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려요. 걸려요. 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트럼프 자체가 그 친환경 자동차를 싫어해요. 우리 현대차 금요일 날 움직이는 거 봤죠? 예. 떨어지는 거 보시지 못했어요? 투자한다고 그래서 강하게 움직였다가 트럼프가 뒤통수를 딱 때리잖아요. 한국도 관세 올릴 거야. 그죠? 우린 투자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 변수들이 배터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업황 자체가 좋진 않아요. 뭐 싸서 이제 반등은 들어오더라도 이 트럼프 때는 추세를 만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 그러면 이거 저기 죄송합니다. 이제 전화가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전화 통화가 잘 안 돼가지고 전화가 많이 와서 너무 죄송해요. 어느 종목이세요?
그 뷰노인데 29,000원에 50%인데요. 네네. 원래 32,000원에 샀다 계속 지금 더 사가지고 지금 그래도 29,000원대로 낮췄는데 아, 네.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더 가져가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거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뷰노 같은 경우는 어떤 업종인지 아시죠? 뉴니 뷰노, 의료용, AI 네네. 이렇게 이제 엮여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순환매가 돌아요. 실적 베이스가 되게 좋았다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향을 좀 많이 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장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흔드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은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그냥 저 괜찮아 보여가지고 회사가 앞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원래 좀 가는 그런. 그러면 쪽이랄까요? 대형주가 낫지 않을까요? 이런 소형주보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좀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장기적으로 가려면 네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내가 돈이 많고 여유가 많이 있으면 강남 지부 살 거예요? 아니면 저기 지방에 10채 살 거예요? 한 채 살 거예요? 10채 살 거예요? 예. 똑똑한 한 채가 낫겠죠?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집중 투자할 건데 50% 비중을 신 거면 저 지방에 아파트를 10채 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죠? 이제 다음부터는 네. 이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예.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시장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 위축되는 게 이제 코탁 시장이에요. 근데 또 이제 변동성이 되게 세요. 하루에 9% 빠지잖아요. 네네네. 많이 안 놀라셨어요? 비중도 50%까지 실었는데. 네, 좀 놀랬긴 놀랬는데 이게 과연 좀 좋아질지 좀 의문스러워서 이제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네, 별로 안 좋아져요. 멘토님한테 예. 올해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좀- 어떻게 예. 손절을 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멘토님? 손절하지 마세요. 예? 손절하지 말라고요. 그럴까요? 근데 예. 왜 그럴까요? 예. 이제 왜 손절하지 말라 그랬지? 라고 할까요? 지금 장이 원체 안 좋아서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이제 예.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네. 이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을 보는 거거든요. 네. 예, 우리가 이제 항상 그래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종목을 보거든요. 종목만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종목만 빠진 건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 다 빠진 건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코탁 시장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네. 코탁 시장이 어때요? 이렇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많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좋습니다. 안 좋죠. 예. 그러면 이 종목은 우리 뷰노라는 종목은 무슨 종목이에요? 코탁이에요? 거래소예요? 코탁이죠. 그 코스타 예. 예, 코탁 심리가 안 좋고 주가가 조정을 주면 이 종목도 빠지는 게 맞는데 단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변동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종목은 3% 빠지고 어떤 게 5% 빠지는데 이 뷰노라는 종목은 이 변동성이 센 종목이에요.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화끈하게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올라갈 때 한번 볼까요? 올라갈 때도 보면 이 장대 양봉을 쓰죠. 여기 보면 뭐 10%, 그다음에 올라갈 때 봐봐요. 여기 10%, 여기 봐봐요. 여기는 19% 올라가요. 변동성이 세요, 안 세요? 셉니다. 예. 그것도 올라갈 때도 19%가 올라가면 떨어질 때도 19%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조정이 끝나면 네. 이 종목은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때까지 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견디는 하겠습니다. 거는 왜 견뎌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게 물량이 조금 있으면 견디는데 좋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비중이 조금 더 줄었으면 예, 우리가 견디는데 맞습니다. 괜찮겠지만 지금은 비중을 실어놨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예. 가격은 많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코스닥 시장은 사면 50% 빠져요. 평균적으로 이제 조정이 깊게 들어오면 있잖아요. 예전에는 30% 안에서 거의 끝났거든요, 조정이. 근데 요즘 코스닥은 무조건 사잖아요. 그럼 50%는 빠졌다고 올라와요. 그게 이제 트렌드예요. 그만큼 변동성이 세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비중이 한 10% 정도면 견디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이제 비중을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뭐 무서우신 거예요. 그죠? 네. 가격이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이 정도는 이렇게 양호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4월 달에 움직일 거예요. 4월 달에 코스닥 시장이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더 견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기다려서 이 종목은 28,000원, 29,000원 위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밴드이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살짝 여기서 견디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양봉 하나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많이 높다면 손절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자리는 우리가 견뎌볼 만해요. 그러니까 좀만 더 견디고 예, 이게 3만 원까지 29,000원, 3만 원까지는 가져간다 생각하고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4월 그래서 예. 궁금해서 멘토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제가 맞춰드려야 좀 괜찮을 건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서 좀 빠지더라도 좀만 견디세요. 알겠죠? 네, 견뎌도 그렇게 되는 하겠습니다. 종목이에요. 네, 그렇게 한번 네, 대응 한번 네.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전화 같네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신태고객이세요. 매수가 비중은요? 1,590원에 20%요. 다음부터는 주식 살 때 있잖아요. 이제 네. 우리 딱 한 개 하면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분봉이라 그래요. 여기 봐봐요. 이 1분봉 보면 지금 심란해요. 심란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막 신나네요. 심란하죠. 이렇게 봐봐요. 그죠? 이런 주식 사는 게 아니야. 아무리 좋아도 사지 마세요. 알겠죠? 네. 이제 1분봉이 이제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예, 그냥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모른다, 종목을 본다. 근데 뭐 1분봉을 켜놓고 이렇게 봐봐요. 막 심란하지 않아요? 뭔가 아프지 않아요? 이 보면? 네. 사고 싶어져요? 안 사고 싶어져요? 안 사고 싶어져요. 근데 왜 사셨어요? 신택이 같은 회사라서 네. 자회사가 있어서 그게 좀 가길래 따라 사봤어요. 근데 이제 움직이지 없잖아. 그거 사지 왜 이거 샀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못 선택했어요. 네, 다음부터 이렇게 이제 1분봉 켜놓고 보고 이런 종목은 유동성이 없어 그래. 체결이 안 돼서 그래. 매매가 이제 거래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무조건 네. 거래 없는 주식 사면 안 되고요. 신태권 네. 홀딩스는 올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끌고 가도 손해는 안 봐요. 근데 다음부터 사면 이게 네. 올라간다고 이런 단봉들이 있어요. 봉 보면 되게 조그맣죠. 이거 단봉이라 그래요. 이런 건 네. 두 가지 요인이 다 필요 없고요. 단봉은 급등을 할 수 있고 급락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단봉 매매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잘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끌고 가다가요. 2,000원 네. 정도까지는 홀딩하시면 돼요. 네. 2,000원까지는 감사합니다. 보여줘요. 근데 다음부터 이런 주식 사지 말고요. 더 물량 늘리면 안 돼요. 그냥 네. 있는 종목을 갖고 있다가 심택은 올해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설계대에 대한 영향도 있고 아주 이슈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심택을 올해 조금 더 유익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2,000원까지는 괜찮아요. 그때 홀딩 하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다음부터는 감사합니다. 1분봉에 지렁이는 사지 말자. 알겠죠? 네. 1분봉에 네. 지렁이 사지 마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똑같은 것 같아요. 주식을 하나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배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배움은 경험이에요.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노하우죠. 안목지를 좀 쌓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을 계속 듣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 쓰고 판단하는 그런 경험을 쌓으신다면 시장 자체는 무조건 우상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공부하시면 많은 그 심리적인 유연이 될 거예요. 자, 10분 후에 여러분 또 찾아뵐 거니까요. 2부도 또 스터디 상담 진행할 거니까 채널 고정 10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 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돕겠습니다.